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에요. 어려서 외국에서 유학을 오래 했던지라 전 참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고 살았죠.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외동딸이다 보니 금이야 오기야 하며 부모님이 절 그렇게 키워주셨죠. 학창 시절엔 늘 앞다투어 친구들은 저와 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국에서 오랜 유학을 마치고 전 그때 만난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을 귀국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했기 때문에 이젠 한국에 정착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나온 한국은 예전보다 많이 늙으신 부모님이 저를 맞아주었죠.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늘 정정하고 언제나 모든 걸 다 해주실 것 같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이 왜소해지셨달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한국에 나온 후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엄마, 아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 마음 아프게. 내가 너무 오래 나가 있었나? 흰머리는 무슨. 요즘 아줌마들 다 이 정도는 해. 걱정 마. 아유, 넌 더 이뻐졌다. 해외물이 좋긴 좋은가 봐. 아유, 우리 딸 환영한다. 어서 네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으러 가자. 너네 엄마가 너 온다고 어제부터 잔뜩 해놨어. 엄마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전 단번에 많이 쇠약해지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안 좋았죠.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저 하나 때문에 고생한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행히 전 유학 시절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기에 국내에 들어와서 통역사로 근무를 할 수 있었어요. 워낙 외향적인 성격이기도 해서 통역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 일이 되었죠. 그리고 짬짬이 책 번역도 도맡았고요. 나름 엄마 아빠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고 제 앞길을 잘 열어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도 제 모습을 보시고 뿌듯해 하셨고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작지만 지금부터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돈도 벌고 독립도 하고 참 기특하다. 떨어져 있느라 신경도 제대로 써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소리야. 때마다 캐나다에 와주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지. 난 주변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고도 느껴. 아빠 엄마가 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준 것을. 고마워요. 제가 다 갚을게요. 과거로 돌아간데도 이 집에 태어나야지. 아유, 엄마도 우리 딸 낳은 걸 가장 잘한 일 같아. 요즘 일은 할 만한 거야? 매일 타자 두드려대는 통에 잠도 못 자는 것 같던데. 할 만해. 일단 너무 재밌지. 번역도 그렇고 통역도 그렇고. 더 잘해서 엄마 아빠한테도 다 갚을 거야. 걱정 말아요. 말만 들어도 너무 듣기 좋다. 언제 이렇게 컸대 우리 딸이.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어쩜 이리 잘 자랐는지 참. 늘 제 걱정만 하시는 부모님에게 그래도 걱정을 덜어드리려 일도 너무 잘 맞고 재밌다고 하며 안심시켜 드렸어요. 제가 항상 만족하고 지내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입국한 남자친구와는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캐나다에서 치과 의사를 했던 친구였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리웠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가족이 있는 한국에 나온 것이었죠.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나왔지만 외국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면허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치과의사 면허를 따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실망하는 남자친구를 달래는 것도 저의 일이었죠. 캐나다에서 유능한 의사였지만 한국에서 다시 기초부터 다져야 했기에 남자친구는 참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 한국에서 의사하려면 다시 면허를 따야 하네. 아, 어떡하지? 아무리 알아봐도 결국에는 다시 면허를 따야 해. 선배 말만 듣고 무턱대고 왔다가 김새네. 내가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치과의사 준비하는 것도 빡셀 텐데 어쩌지? 그러게. 자기 너무 김 빠지겠다. 그래도 이왕에 한국에 나와 살려고 했으면 다시 도전해봐도 될 것 같은데 힘들려나? 해봐야지. 공부해서 그래도 면허를 따야지.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너랑 결혼도 해야 하고 열심히 해볼게. 한국에 정착하고 살려면 그래야 하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줘. 너 실망시키는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초년생이었기에 남자친구가 공부하는 동안 전 열심히 일을 해나갔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남자친구가 면허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전 결혼 준비 비용을 다 모았어요. 부모님에게 결혼까지 신세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기가 너무 좋게도 남자친구는 한 번에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 치과의사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 결혼을 준비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까지 되었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참 많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선 그렇게 문제되지가 않았기도 하였어요. 그저 부모님이 바라는 저의 남편상은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착한 남자였거든요. 지금의 남자친구와 참 부합하는 모습이었죠. 우리 승원이 어서 와. 승원이 좋아하는 반찬 잔뜩 했어. 혼자 사는데 밥도 잘 못 먹고 다니니까 이거 싸가서 가지고 가.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굶지 않고 지내는 것 같아요. 또 워낙 솜씨도 좋으시니까. 이 사람이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지. 그래, 한국이랑 캐나다랑 너무 다르지? 일하는 건 좀 어때? 힘들지 않아? 아무래도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보람차고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잘해야죠, 뭐. 그래, 그렇게 긍정적으로 일하는 거 보기 좋다. 우리 지민이도 그렇고 승원이도 그렇고 참 긍정적인 게 잘 맞는단 말이야.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격이 없이 잘 어울리기도 했죠.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난 후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드디어 결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였어요. 시댁에서도 유복한 저희 집 환경과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별다르게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착각이었죠. 아유, 이뻐라. 우리 막내 며느리 되는 거잖아. 얘네 형수들은 다 법조계 사람들이라 약간 뻣뻣하거든. 내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싹싹한 지민이가 며느리가 된다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지? 사람들한테 다 자랑한다니까. 아,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결혼해서도 더 잘하고 어머님네 집에도 자주 방문해서 어머니 적적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유, 말도 이쁘게 하는 것 좀 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을까? 그래, 우리 모녀처럼 잘 지내보자. 알다시피 승원이 형수들이 다 바쁘잖니. 너라도 틈틈이 와서 딸 노릇 좀 해줘.
내가 딸이 없어서 진짜 적적하거든. 너무 좋다. 시어머니는 저와 모녀처럼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참 잘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아무 탈 없이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집의 가세가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걱정할까봐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죠. 이걸 알고 나니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동안 고생만 한 부모님이 이런 것까지 숨기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 요새 힘든 것 같은데 나한테 말 좀 해봐. 혹시 돈 문제야?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말해봐. 넌 걱정하지 마. 결혼 준비나 해. 혹시라도 시댁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 알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엄마 아빠 일인데. 아빠도 요새 술만 마시는 것 같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아니야. 너한테 괜히 이런 모습 보인 것 같다. 행복하게 결혼 준비만 해도 모자랄 판에. 하여튼 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나한테 툭 터놓고 얘기해주면 안 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왜 그렇게 속을 숨겨? 엄마는 절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 일이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상견례 날 저희 집이 유복한 환경인 걸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알던 어머님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놀라셨고 남자친구 또한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참. 아유, 우리 지민이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신 부모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보게 되니 너무 좋네요. 아, 그러게요. 승원이도 어쩜 저렇게 훈훈한지 아주 예쁜 한 쌍의 커플이죠. 우리 이제 자식을 낳는 사이니 각별하게 지내요. 아유, 그럼요. 가깝게 지내야죠. 어찌나 둘이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막 뒤에서 얘기하는 성격은 못 돼서.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그 어렵다던 의사 면허를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지민이네도 얘기 들어보면 여유도 있으시고 하시니 우리 의사 사이 병원 하나 딱 개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 그런 얘기는 저랑 상의하고 하셔야죠. 어머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그냥 해본 말씀이실 거예요. 아니, 해본 말은 무슨 해본 말이니?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등골 뽑혔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 의사 되면 의사 사모되는 지민이가 덕 보는 거지 내가 덕 보는 거니? 안 그래요, 사돈어른? 그냥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원래 사자 직업 가진 아들 두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큰 맘 먹고 이렇게 내지르는 겁니다. 네. 사부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지민 엄마랑 상의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어차피 애들 결혼 안 시킬 것도 아니고 시킬 건데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지민이도 이제 사모님 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결혼은 끼리끼리 시켜야 순탄하지 않으시겠어요? 혹시라도 제 말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 시어머니를 늘 좋게만 생각해 왔었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보면서 아들 병원 하나 개원시켜줘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게 조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아무 내색 안 하시는 분이었기에 더 충격이었죠.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한 눈치였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아빠 엄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죠. 가뜩이나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있는데 개원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였거든요. 저도 괜히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모님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설사 저희가 여유 있다고 하더라도 개원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한참 미치는 상대라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 아까 어머님이 한 말 신경 쓰지 마요. 제가 승원 씨랑 잘 상의해 볼게요. 어차피 지금 개원도 못해. 조금 더 한국 치과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개원해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괜히 내가 미안하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승원이 엄마가 딱하니 대놓고 시집 오려면 개원시켜달라고 하는데 참 의사 사이 얻기 힘들어서야 원. 어허, 괜히 지민이 신경 쓰이게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지민이는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볼게. 뭐 사부인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어렸을 때부터 유학시키고 치과 의사까지 시켰으니 자부심이 대단하시겠지, 안 그러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우리 딸 곱게 안 키웠어. 아주 웃기더라, 승원이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욕심이 그득그득해. 참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아빠는 시어머니를 그래도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얼굴은 수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저 역시도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저희 엄마는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고요. 저 역시 엄마와 생각은 동일하였죠. 제가 뭐가 아쉬워서 개원까지 시켜주며 결혼하나요? 전 그 길로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남자친구에게 괜스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미안해 했고요. 어머님, 갑자기 뜬금없이 개원 얘기는 뭐야? 자기가 개원하고 싶다고 했어? 개원 생각은 당장 없다고 했잖아. 아니야,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미안해. 괜히 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다. 부모님들 언짢아 하셨지? 어떡해? 아빠는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시지. 그래도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개원할 돈이 어디 있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알아서 엄마 설득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진정해. 나도 몰랐다니까. 그리고 나 진짜 개원할 생각 없어. 어머님한테 확실히 얘기해. 우리 집 자기 개원 못 시켜줘. 그건 자기도 알고 있어.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말란 말이야. 남자친구는 개원할 생각이 없다며 저를 진정시켰고 본인이 어머님을 설득하겠다고 얘기했죠. 전 그날 그렇게 헛헛한 마음을 달래며 진정시켰어요.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저 역시 공부도 오래 했고 직업도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우는 결혼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사상은 의사가 최고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 조금 충격받은 것은 사실이었죠. 그동안 저한테 잘해줬던 이유도
그냥 저희 집이 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엄마, 갑자기 그렇게 상의도 없이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민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리고 나 개원 생각 없다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원래 의사한테 시집 오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래더라. 의사 사모는 아무나 되니? 너희 형수들 정도는 돼야 찍소리도 안 하는 거지. 그거 통역사 뭐 얼마나 번다고, 안 그래? 아무리 공부 오래 했어도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의사가 최고야. 솔직히 너랑 결혼하면 지민이가 좋은 거지, 안 그래? 지민이 아니어도 너 좋은 혼처 자리 줄 섰으니까 넌 아무 말 말고 따라와. 엄마,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어? 어쨌든 전 지민이 아니면 결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꿈 깨세요, 엄마. 글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간섭 말고 떡이나 먹으라니까. 개원하면 누가 좋니? 너 그렇게 남 밑에서 일하라고 엄마가 공부시킨 줄 알아? 그냥 잔말 말고 엄마만 따라와. 자기들이 병원 안 차려주고 배겨? 하여튼 두고 봐라. 꼭 차려줄 테니. 남자친구가 알아듣게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상견례 이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호출이 반가웠겠지만 개원 이야기가 있고 나서는 부담스러웠어요. 전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는 장소에 가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걸어오는 어머님이 그날따라 참 표독스러워 보이더군요. 저에게 으름장을 놓으시려고 걸어오시는 그 발걸음이 참 얼마나 욕심 가득한 아주머니로 보이던지 새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머, 일찍 왔구나. 천천히 와도 되는데. 나야 뭐 할 일 없는 사람인데 넌 바쁘지 않니? 밥은 먹었어? 아, 네. 어머님은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일단 우리 차부터 시키고 말씀 나눌까요? 여기요. 아니 뭐 내가 너한테 연락한 건 딴 게 아니고 그때 얘기한 승원이 개원 말이야. 아무래도 너한테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결혼 전에 이런 거 확실하게 해놓으면 좋잖아. 안 그래? 네가 아무리 잘 나가고 그래도 의사만 하겠어? 나 진짜 눈물로 키웠다, 우리 승원이. 알잖아. 그리고 네가 좋은 거지 뭐. 어떻게 개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니? 그게 중요해. 아, 어머니, 이거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해달라고 하신 거 다 해주셨어요. 유학이며 학비며 뭐든지 부족함 없이 해주시려고 했죠. 남들보다 조금 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건 사실이지만 병원 개원까지 시켜주실 정도는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없던 걸로 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승원 씨 못지않게 배웠고요. 뭐? 그럼 개원 안 시켜준다는 거야? 뭐 너희 부모님도 그러자고 해? 딸내미 의사한테 시집 가는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든? 못 해주시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거부할 거예요. 승원 씨도 개원 생각 없다고 했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부분은 없던 걸로 할게요. 아, 참. 너 원래 이런 애였니? 똑똑해서 말귀를 잘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애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됐다. 일어나자.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개원보 시켜주면 이 결혼은 없는 걸로 알아. 그럼 일어날 테니 따라오지 마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던지 그렇게 살갑게 잘해주시던 어머님은 개원이 안 되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며 일어나셨어요. 참 허탈하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다르게 먹었습니다. 굳이 이 결혼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 파혼 통보를 하였어요. 남자친구는 절대 파혼만은 안 된다며 줄기차게 매달렸고, 전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엄마 먼저 설득하고 오라고 했어요. 전 지민이랑 절대 못 헤어져요. 엄마 계속 개원 타령하면 저 지민이랑 그냥 결혼하고 이 집 나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뭐? 너네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지민이가 고세 너한테 가서 얘기하디? 아, 걔 아주 여우 같은 애였구나. 어디 엄마랑 아들을 갈라놓으려고 해? 기가 막혀. 아니, 내 말이 틀리니? 의사한테 시집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하여튼 전 지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전 어떻게 해서든지 지민이랑 결혼할 거고요. 그리 아세요. 아주 계집애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어쩌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변했어. 너 개원하면 네가 좋지 엄마가 좋으니? 남자친구의 통보에 어머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본인 엄마가 한 일은 제발 잊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저 역시 그런 남자친구 모습에 참 믿음이 가더라고요. 비록 결혼 전 시어머니와의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살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고, 처음에 사이가 좋았으니 별다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은 기울어진 가세를 저에게 애써 숨기시며 결혼을 시켜주셨죠.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이 꽤 되었기에 결혼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을 남편에게 얘기했죠. 우리 집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결혼 괜찮겠어? 이제 부모님한테 절대 기대지 않을 거고 부모님을 내가 이제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당연하지. 너희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애초에 널 만났을 때 너네 집 배경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 너만 본 거야. 고마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축복 같다.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이제 우리의 일이잖아. 너희 집이 어떻든 난 상관 안 해. 설사 무너지는 집에 산다 해도 내가 다 안고 갈 문제야. 그러니 걱정 마. 감동스러운 남자친구의 말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개원 문제로 절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개원을 도와줄 거란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분가를 내서 살았기 때문에 딱히 부딪히는 일도 많지 않았고요. 결혼한 지 2개월째 저흰 깨를 볶으며 살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호출령이 떨어졌죠.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전화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 당장 지금 본가로 들어와라. 네 남편도 같이 오던지. 하여튼 지체 말고 당장 이리로 와. 아주 내가 골이 당겨서. 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혈압 올라가시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하여튼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전 시어머니가 또 왜 그러실까 생각하며 시댁으로 향했죠.
남편도 걱정을 하는 눈치였어요. 또다시 개업 문제를 가지고 그러시나 싶으셨고,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실까 싶었죠. 전 시댁에 도착을 해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것이었죠. 제가 너무 놀라 얼떨떨해야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싸붙이기 시작했어요. 너네 친정 파산했다며? 그걸 숨기고 시집을 와? 아주 미쳤네. 이게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그래서 개원 못 해준다는 거였어?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없던 걸로 해. 넌 이혼감이야. 아주 뻔뻔하게 속이고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와? 아, 내가 정말 가만 안 둔다. 알겠어? 승원아, 당장 이혼해, 인연이랑. 이혼하라고. 엄마, 내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걸 못 본다. 좋은 혼처 줄 섰어. 집에는 형님들도 다 와 계셨고, 전 형님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가 뺨을 맞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며 이게 무슨 횡포냐고 했고, 저 역시도 파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랐죠. 그리고 전 조금 지나 정신이 돌아와 그 전에 뺨을 맞은 게 너무 억울하여 어머님께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죠.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제 뺨을 친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파산이라뇨? 아, 그리고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속이고 결혼했냐고요? 지금 제 뺨을 때리신 거예요?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때린 이 뺨 책임질 수 있겠어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 뺨을 감히... 넌 맞아도 싸. 어디 주제도 모르고 시집을 와? 네가 감히? 네가 우리 집이랑 어울리기나 해? 그나마 집안 보고 결혼 허락했구먼. 별것도 아닌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 주제나 되니? 이제 이혼해야지 파산했다는데. 우리 아들이 널 먹여 살리는 꼴 절대 못 본다. 저와 시어머니가 설전을 벌이고 있을 때 급하게 형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은 전화를 받으시더니 네네라는 말만 짧게 반복한 뒤 저를 보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어머님 또한 놀래서 저와 형님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소송 진행하라십니다. 어머님, 잘못된 정보예요. 아, 동서, 놀랬지? 사실 동서 아버님이 우리들 대표님이셔. 우리도 결혼식 날 알았지 뭐야. 사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여기저기에 말도 안 되는 파산 얘기가 떠돌고 있나 봐. 어머님도 어디서 듣고 와서 우리가 변호사니까 우리를 다 부르셨더라고. 지금 대표님이 싹 다 소송 진행하라고 하셨고 이제 진행하려고 해. 회사 사정은 점차 회복 중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많이 했지 참. 어머님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듣고 온 얘기로 이렇게 섣부르게 너무하셨어요 정말.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얼른 사과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이 워낙 탄탄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 저희 아빠는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시다 중견기업 정도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형님들이 그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친정이 파산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듣고 오셔서 제 뺨을 후려친 거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전 이렇게 참을 수만 없었어요. 우리 친정을 모욕한 죄, 날 만만히 본 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전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개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머님과 쌓였던 앙금들이 드디어 폭발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내 뺨을 쳐? 당신도 맞아볼래? 기가 막혀. 우리 집을 우습게 보는 것도 유분수지. 당신이 뭐라도 돼? 아니, 아들 의사시킨 거 말고 뭐 되냐고. 재산이 많아, 교양이 있어, 품격이 있어. 우리 집에 세 발의 피 주제에 날 이렇게 대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았어? 당신 지금 선택해. 안 그럼 이혼이니까. 나 이대로 못 넘어가. 내 뺨 친 대가 치르게 해줄 거고 우리 집 모욕한 대가 가만 안 둬. 그렇게 잘난 아들 내세워서 장사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한테 화풀이까지 해? 용서 못하니까. 엄마도 너무 하셨어요. 괜찮아? 난 애초에 너밖에 없다고 했잖아.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어? 뭐? 아니, 난 아는 아줌마가 아주 철석같이 얘기하니까 그랬지. 잘못 알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화를 내니? 너도 아주 웃기는구나. 그리고 의사 사모됐으면 이 정도 각오는 못했어? 아들 장사? 그래, 나 장사한다.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족속이었지, 당신은. 이제 얼굴 보는 일 없을 거고 나 뺨친 거 진단서 끊을 거니까 각오해. 우리 집 모욕한 대가도 치르게 될 거야. 내 인생의 용서는 없으니 두고 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해줄 테니까. 나 잘못 건드렸어, 이 아줌마야. 전 그 길로 진단서를 끊으러 병원으로 향했고 2주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리고 파산했다고 저에게 모욕을 준 죄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어머님과 절연하겠다고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참 고마운 마음이 앞섰지만 일단은 그것조차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남편은 저를 위해 살겠다고 하였고 전 남편만은 받아들여 주기로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소장이 날아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또다시 욕 한 바가지를 일삼으셨죠. 전 그런 어머님께 그냥 법대로 할 거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 지금 나한테 소송인가 뭔가 건 거야? 너네 형님들이 변호사인 거 모르니?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 하세요. 형님들이 변호는 해 주시겠대요? 아주 꿈도 크시네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나? 그냥 법정에서 보시죠. 전 할 말 없고요. 앞으로 얘기하려면 제 변호사랑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끊겠습니다. 이젠 전화 마세요. 전 바로 어머님을 차단을 걸었고 소송을 했어요. 어머님이 때린 상해죄는 일단 진단이 2주밖에 나오지 않아 처벌 수위가 낮더라고요. 그리고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어머님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셔야 했죠. 그리고 다행히 저희 집은 조금은 힘들어졌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제 남편은 제 옆에서 저와 알콩달콩 살고 있죠. 진작에 어머님과 절연을 했어야 하는 건데 참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후회스럽기도 해요. 간혹 남편에게 어머님과 절연이 조금은 속상하지 않냐고 물어도 다행히 남편은 이제 가족은 저 하나만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어머님은 졸지에 막내 아들을 잃은 셈이죠.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개원은커녕 아들조차 잃은 어머니. 참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임신 18주가 되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늘 저만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이제라도 꼭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참 그때의 일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이 또 한 번 시어머니와 절연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30대 돌싱녀입니다. 달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결국에는 제 가족 편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족이라는 것이 전 결혼을 하면 저 또한 포함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 알려드릴게요.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저희는 그냥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쭉 해오던 말이었고 남편 역시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도 알아보고 결혼 비용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댁에서 대뜸 집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왜 집을 해준다고 해도 안 받는 거야? 너희 집 한 채 사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니? 우리가 집을 해준다니까? 너희가 모은 돈 그냥 알아서 사용하고 집은 우리 집에서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들은 시댁에서 집 해준다고 하면 옳다구나 하고 받는데 너는 무슨 자존심이 이렇게 세니?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우리가 너희 생각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어머님,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집 구해도 괜찮아요. 직장도 생각을 해야 하고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한 집은 제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요. 거기서 출퇴근하려면 기본 1~2시간은 걸릴 텐데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남편이랑 얘기해 봤을 때도 일단은 지금은 직장 근처에 자리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희는 돈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다니? 지금 집 구하려고 하면 어차피 대출받고 그래야 할 거 아니니? 그럴 바에야 몸이 좀 힘들어도 공짜로 살면서 돈 더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던가 그러면 되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살라고 한 집에서 그냥 살아.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무 부담스러우면 매달 조금씩 집값이라고 치고 챙겨주면 될 거 아니니? 아, 저희야 집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렇지만 출퇴근이 너무 힘들면 일하러 다니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서요. 우선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잘해주시려고 하는 마음,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너 그거 너무 자존심 세우는 거다. 지금 시대에 어디 시댁에서 집을 떡하니 해줘? 나는 우리 아들이고 며느리고 고생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집 해주는 거야. 솔직히 이런 집이 어디 있니? 너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건 기특하다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년만 고생한다 치고 그냥 살아. 사실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했던 집은 제 직장에서 적어도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어요. 하루에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은 도로 위에서 허비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점점 시댁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우리 둘이서 집을 구하려면 대출도 받아야 하고 부담도 컸다면서 몇 년만 더 모아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고 했죠. 남편 직장에서는 3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둘 다 피곤하면 힘드니까
몇 년 동안 제가 좀 일찍 나가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서 해준 집에 들어오니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셨죠. 아이고, 너는 살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아무리 직장을 다닌다지만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여자는 결혼하면 살림도 해야 한다는 거 몰랐어?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남들이 보고 욕한다, 욕해. 아이고, 이게 뭐야, 정말? 너 우리 아들 밥은 먹이는 거야? 쓸데없이 인스턴트 이런 거나 해 먹이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나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어. 어머님, 저 출퇴근하느라 너무 오래 걸려서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거의 그냥 따로 먹고 집안일은 주말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네요. 생각보다 출퇴근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요. 아침에는 거의 새벽 6시에는 나가야 해서 저 먼저 일어나고 나가는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좀 한 소리 해주세요. 아침에 먹은 것도 다 안 치우고 저녁 먹고서도 저렇게 쌓아놓으니 제가 늦게 퇴근하고 다 치워야 해서 힘들어요. 내가 왜 우리 아들을 혼내? 혼자서 안쓰럽게 밥 챙겨 먹는 거 보면 혼내야 될 건 우리 아들이 아니고 너 아니니? 그래도 알뜰하게 돈 잘 모았길래 알아서 잘 살림하겠구나 생각을 했더니만 돈만 모을 줄 알지 살림은 하나도 모르는구나. 안 되겠다. 주말마다 집에 올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요리하는 것도 좀 배우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도 좀 배우자. 네? 어머님, 주말만 제가 오로지 쉬는 날인데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너무 저희 살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도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적응도 해야 하고 더군다나 남편이랑 저랑 조율해서 살림도 나눠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도 다니면서 집안일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아요. 좀 더 적응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적응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 때는 그냥 결혼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시부모 밥상 차리고 그랬어. 혼나면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척척 하는 거지. 그리고 출퇴근이 힘들면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옮기면 되잖니. 너 때문에 나중에 집도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니? 멀쩡히 집이 있는데 왜 또 집을 구해서 나간다는 거야? 어쨌든 살림은 우리 아들 목 아니고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매일매일 시보는 찾아와 제가 퇴근을 할 때까지 버티다 잔소리를 쏟아내고 가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고 남편과도 자주 다퉜는데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며 달래줬던 남편도 점점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 그렇게 합리적이었던 남편이 어디로 간 건지 TV에서만 보던 가부장적인 남편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난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결혼하고 나서 살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잖아. 매일 난 당신 출근하고 혼자서 쓸쓸하게 밥 챙겨 먹고 나가는데 이러려면 왜 결혼했나 싶고 남들은 아침밥도 와이프가 챙겨줘서 먹고 나온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고 엄마가 당신한테 할 말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만 갖지 마. 뭐? 어떻게 그게 할 말을 하신 거야? 나 출퇴근만 왕복 2~3시간이야. 거기에 그냥 4시간을 쏟아붓고 오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당신이랑 나랑 출퇴근 비슷한 지역으로 집 구하는 게 낫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당신이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살림 더 신경 쓰겠다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해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이유가 뭔데? 아니, 그때야 그랬지.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거나 이거나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살림에 서툰 것도 사실이고
엄마는 그냥 당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말투가 좀 날카롭긴 하지만 엄마가 당신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다 우리 생각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신 거지. 당신이 미웠으면 여기 오지도 않아. 그냥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어떻게 이게 애정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물어보시지 않아. 살림은 잘하는지 어쩐지 잔소리도 안 하신다고. 우리 부모님은 나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차를 줄까 생각을 하셔. 무슨 말인지 알아?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까봐 차 타고 다니라고 하신다고. 이게 걱정되는 마음이고 애정인데 당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일부러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엄마 말도 맞아. 집이 있는데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힘들게 번 돈 아끼라고 엄마가 말하는 걸 당신은 꼭 고깝게 보더라. 당신 그냥 시댁이니까 더 이상하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중에서 시댁이라고 하면 무작정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남편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답답함은 쌓여가기 시작했고,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쯤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걸 알게 되었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모든 걸 맞춰주겠다고 했고, 시댁에도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랑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남편과 잘 살아보자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시댁에서는 너무 좋아하셨고 바로 같이 만나 밥을 먹자고 했지만 남편이 안정기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거절해 시댁과 바로 만나지 않았죠. 시모는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를 했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탁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게랑 새우랑 랍스터까지 준비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어머님,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어쩌죠? 준비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알레르기가 심해서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전 그냥 밥이랑 국만 먹을게요. 아, 그래? 아유,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보니, 너 갑각류 알레르기 있다고 했구나? 내가 깜빡했네. 오랜만에 우리 아들 온다고 하길래 아들 좋아하는 게랑 새우랑 이것저것 사왔는데 내가 그걸 깜빡했어.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이 엄마를 잊어버린 줄 알았잖아. 어떻게 와이프 임신했다고 집에를 한 번도 안 오고 그러니? 엄마 너무 서운했다. 아, 엄마, 무슨 집에를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래. 저번 주에도 잠깐 들렀잖아.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 하시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실까? 엄마, 그래도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네. 와이프 알레르기 있다고 내가 저번 주에 말 안 했었나? 엄마 새우 사야겠다고 하니까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와이프는 그냥 밥만 먹고 가야겠네. 진짜 알레르기 있는 건 맞니? 아니 그래도 이런 것도 좀 먹어버릇해야 뱃속에 우리 손주는 알레르기 없이 크는 거 아니니? 너 닮아서 태어나면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을 텐데 불쌍해서 어째? 아참, 국도 내가 게딱지 넣어서 육수 끓여놓은 건데 그것도 못 먹겠다. 저기 가보면 김이 있거든? 저번에 맛있는 김이라고 하면서 마트에서 홍보하길래 좀 비싸도 사왔는데 그거에 밥 먹어. 비싼 김이라니까 맛있을 거야. 시모는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새우, 게 요리를 준비한 듯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던 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모가 게 요리를 해놓았었는데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 못 먹는다고 하니 시모가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부딪혔던 일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릴 리 없다 생각이 들었죠. 출산휴직을 하고 나서 시모는 아이 옷을 샀다면서 시댁으로 부르셨는데 가보니 시댁에는 동네 사람들도 다 모여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아이고, 새댁은 참 복도 많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어?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거 생전 한 번도 챙겨주신 적이 없었는데 우리 영훈이 엄만 며느리가 그렇게 아까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말이야. 새댁 사는 집도 시어머니가 해준 거라며?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앞으로 진짜 잘해야 되겠다.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해? 얘 부담스럽게. 솔직히 우리 때야 단칸방에 살다가도 금방 집살돈 모아서 나가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 열심히 벌어도 단칸방 집 하나 얻기 힘드니 넉넉한 우리라도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며느라, 저기 아기 옷들 사다 놨으니까 한번 봐보렴. 손주 태어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아유, 영훈이 엄마 이렇게 잘해주면 며느리는 뭐 해줘? 세댁, 나중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지? 이 정도로 하면 나중에는 모시고 살아야 해. 영훈이 엄마가 영훈이도 엄청 아끼면서 키웠는데 솔직히 말하면 세댁이 너무 시댁에 안 와가지고 내가 다 서운하더라고. 영훈이 엄마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세댁은 아는지 모르는지 얼굴 코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아유, 그만해. 요즘 애들 바빠서 그렇지 뭐.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직장 다니고 바빠서 그래. 나중에 아이 낳고 그러면 다 엄마 마음 알아서 그때부턴 다 잘 챙길 거야. 지금이야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렇지 뭐. 나는 그런 거 다 괜찮아. 애들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도 시집살이 얼마나 고되게 당했어. 우리 며느리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동네 주민분들은 하나같이 시모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인지를 강조하면서 저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하셨죠. 그렇지만 시모는 남들에게만 그럴 뿐 제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혹독한 시모였어요. 아이 옷을 샀다며 주셨던 옷 역시 여기저기 떨이로 사왔던 옷들이었고 아기 용품들 샀다고 했던 것들도 이미 낡아서 버려야 할 것만 같았던 육아용품들이었어요. 그걸 보고선 남편이 더 화들짝 놀라 다 처분을 하긴 했지만 이런 걸 주면서 좋은 시모라 포장을 하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시모가 저희에게 잘해줬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를 더 챙겼던 건 친정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집을 해줬으니 친정에서는 가구며 가전, 식기류와 모든 물품들을 다 해주셨고 심지어 결혼비용, 신행비용까지 모두 다 지원해 주셨죠. 그런데 시모는 항상 그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유, 나도 딸이 있었으면 너네 엄마처럼 편하게 시집 보냈을 것을. 아들을 낳아가지고서는 집도 해줘야 하고 살림도 알려줘야 하고 너는 내가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아니? 너도 아들 낳아보면 알겠지만 시어머니 자리가 괜히 시어머니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야.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딸만 있는 엄마가 되는 거고. 에이, 어머님, 그래도 저희 집에서 다 해주셨잖아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심지어 수저 하나까지 다 저희 집에서 해준 건데요.
결혼식장 비용이랑 뭐랑 그것도 다 저희 집에서 내주셨고, 어머님 집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하는 건 좀 아니죠. 저희 집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건 몇 푼으로 끝나는 거고 집이랑 비교가 되니? 그리고 가구랑 가전제품이랑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거는 원래 신부가 다 해오는 거야. 그러면 네 집에서 해온 거라곤 결혼 비용만 지원해 준 거밖에 더 있니? 나는 그게 부럽다는 거지. 딸만 있었으면 너네 엄마처럼 집 걱정도 안 해. 그냥 시집 보내면 장땡이고. 역시 옛말 틀린 게 없다니까. 다른 시집 가면 끝이야. 어머님, 그래서 제가 집 그냥 저희가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 부족하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때 가전이랑 가구는 다 고급스러운 걸로 채워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집 리모델링하고 가전 가구 채우는 거 돈도 많이 쓰셨는데 아니면 가구들 다시 다 팔고 저희 그냥 반반으로 해서 집 구해서 갈까요? 언제 네가 집 반반으로 해서 구한다고 했니?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다. 그냥 다른 집 구하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희 계획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집을 해준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와서 가구 다 처분하고 집 구한다는 거 무슨 말이니? 이제 와서 구하면 대출도 생길 거고 그거 고스란히 우리 아들이 갚을 텐데 난 그 꼴 못 본다. 시모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결혼하고 나서 시모는 집을 핑계로 매달 일정한 용돈을 요구하셨고 간간히 남편에게도 돈을 달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 후에도 저희를 챙겨주기 바쁘셨죠. 남편 생일날이면 100만 원씩 보내주셨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몸조리 하는 것부터 산후도우미 부르는 것까지도 다 내주셨어요. 거기다가 계절마다 제철 음식도 꾸준히 주문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서 벌이가 줄어들어 남편 월급 관리를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 집 융자가 좀 있어. 엄마가 집 구하려고 했는데 좀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거든? 절반은 냈고 절반은 은행 대출이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면 많이 화날 것 같아서 내가 바로 말을 못했네. 미안해. 엄마가 대출한 금액은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추가수당으로 갚긴 했는데 이제 당신 일을 쉬니까 이제는 말해야 되겠네. 뭐? 그럼 지금까지 대출금 갚으면서 이 고생을 했다는 거야? 당신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집에 살 이유도 없었잖아. 당신한테 내가 말했지? 직장 근처에 우리 모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 있다고. 거기 작아도 출퇴근하기 좋고 당신이나 나나 30분 거리니까 편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왜 여기 오자고 고집을 부렸냐고. 아, 그게 엄마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야. 솔직히 당신은 결혼하기 전부터 좀 독립적이었잖아. 맞벌이하고 결혼하면서 반반 할 거니까 나머지도 반반으로 해야 한다고. 아, 그래서 그냥 덜컥 겁이 났어. 우리 집 잘 안 챙길까봐. 그래서 그냥 엄마가 집 구해주는 걸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난해? 그런 걸로 집을 여기로 선택한다는 게 말이나 돼? 나 지금까지 회사 출퇴근하느라고 고생하면서 지냈던 거 당신 알잖아. 차 오래 타면 멀미하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몇 년만 더 버텨보자 하고 버틴 건데 애초에 여기 안 살아도 됐던 거면 그래서
4달 융자를 당신이 갚고 있다고? 어머님 용돈도 따로 드리는 거고? 아, 그건 내가 해결할게. 엄마도 당신 알았다고 하면 별 말은 안 하실 거야. 융자는 그래도 추가 수당으로 나오는 걸로도 커버가 되고, 어차피 여긴 작으니까 이사 나갈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당신도 육아휴직 중이고, 일단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집도 우리 집이고, 거긴 전셋집이었잖아. 차라리 지금은 아이도 낳을 거니까,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그동안 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을 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당연히 제가 알았다는 걸 알면서도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셨어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지 못할 집을 구해준 거라며 집 해줬으니 용돈은 그대로 받겠다고 난리셨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시모는 집에 더 자주 찾아오셨어요. 아이가 태열로 피부 발진이 났을 때도 춥게 하면 안 된다면서 애를 이불로 꽁꽁 싸매는 통에 태열이 내려가지 않아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3개월도 안 된 아기 밥을 먹이겠다면서 짠맛 가득한 어른들국에 밥을 말아 먹이기도 하셨죠. 이래저래 시모 스트레스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복직은 꿈에도 못 꾸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모의 폐악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할 때 유일하게 통곡을 했던 사람도 시모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곱게 키우다가 장가 보내놨더니만 몸 약한 며느리가 골골대고 있으니 우리 아들 눈치만 보고 살고 애 돌잔치도 아들 혼자 고생해서 치르고 있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 혼자서 고생해서 그런지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울지 마. 나 괜찮아. 원래 가장은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면 나도 마음이 아파. 너무 울지 마. 엄마가 정성 들여서 나 키운 거 알고 있어. 나도 아이 태어나고 나니까 책임감도 커지고 특히 엄마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엄마, 고마워. 내가 지금까지 버티는 건 다 엄마 덕분이야. 그래, 아들.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는 거 알고 있지? 혼자서 가정 돌보느라 얼마나 힘드니? 아내는 몸 약해 골골거리고 있고 애기는 돌밖에 되지 않고 너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을 거야. 엄마는 다 알아. 네가 속으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거. 밖에서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눈물이 나나 봐. 그 기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될 정도로 시모는 통곡을 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가 애틋했는지 같이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뻔뻔한 모자구나 싶었어요. 사실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친정에서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 남편은 육아며 살림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고생이라고 하니 코웃음만 나왔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어요. 그래도 가정에 관심이라도 있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관심을 끊고 오로지 시모 챙기기에 급급했고 심지어 명절날에 자기는 친정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솔직히 엄마가 우리 집 더 신경 쓰면 신경 썼지.
처갓집에서 우리 집 뭘 신경 썼는지 모르겠어. 당신 말로는 돈 줬다 어쩌다 말을 하지만 그 돈이 처갓집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알 길도 없고, 여기 와서 청소 한번 해주시거나 반찬 한번 해주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처갓집에서 잘해주셨다고 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쉴 때마다 와서 청소해주고 반찬 갖다주고 하잖아. 난 너무 서운해. 뭔 소리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지금까지 반찬으로 나온 것들 중에서 우리 집에서 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해? 당신 저번에 차 고장나서 급하게 수리 맡길 때도 돈 없어서 내가 보내준 거, 그거 우리 집에서 나온 돈이라는 거 몰라? 거기다가 매달 당신 집 대출금 갚고 어머님한테 용돈 주느라 생활비 제때 못 낼 때도 있는데 그 돈은 내가 어떻게 메꿨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돈이 다가 아니잖아. 솔직히 어떻게 돈으로 사람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 사람 마음은 행동을 보고 아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당신네 집은 우리 집 신경 쓰는 게 아니지. 엄마가 더 잘해주고 있는 거잖아. 당신도 자꾸 친정 하지 말고 우리 집이나 더 신경 써. 뭘 못해줬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 거기다가 지금까지 한번 친정에 안 갔으면서 명절에까지 안 간다고? 제발 좀 정신 차려.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가서 인사를 해야지. 아우 좀. 그지 같은 네 집 좀 안 보고 살 수 없냐? 뭐만 하면 비교질해. 아우. 내가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원. 됐고, 난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몇 달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최종 통보를 했지만 남편은 앞으로 저희 집과 교류를 안 하겠다면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황당한 답만 내놓았죠. 전 그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하는 가정에서도 온갖 지저분한 짓은 다 했더라고요. 제가 친정만 챙겼다느니, 자기에게 친정만 챙기라 압박을 했다느니 별의별 말을 다 했죠.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모의 온갖 폐악질이 드러나면서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남편이 거지 같은 제 피가 섞인 자식은 안 보고 싶다며 면접 교섭권도 쓰지 않았던 거였어요. 당연히 양육비도 안 주겠다고 했지만 겨우겨우 소송으로 양육비를 받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남편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 살게 되었고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살던 지인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선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친정에서 너무 간섭질이 심해 이혼까지 하게 된 거라는 소문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선 지금까지 참아왔던 친정 부모님께서 결국 움직이셨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친정 부모님은 연화장 하나를 시집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안가 시모와 남편이 친정으로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아유, 사돈, 오랜만입니다. 아유, 이제는 사돈이라 하기는 좀 그런가요? 얼마 전에 연하장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은 인사를 드리러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이제야 연락을 드리게 되었네요. 괜찮으시다면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요. 뭔가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서로 그런 건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해요? 그런 걸 풀 생각은 없습니다. 연하장에 보내드린 것처럼 이번 계약만 마무리하고 짐 빼주시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쪽 처지 생각해서 그리고 예정을 생각해서 제가 많이 참아드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저라고 기가 없고 눈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으면서도 참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왜 그러실까요? 애들 일은 애들 일이고 저희는 그런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일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끌어다 쓰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신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발 집만 빼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이사 갈 돈도 없고 이사 갈 집도 없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고 제가 기회도 많이 드렸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그 빌라를 샀구나 싶네요. 처음부터 짐을 빼달라고 했을 때 빼셨으면 이렇게 제가 강경하게 나갈 일도 없죠. 고지한 날짜대로 짐 안 빼시면 강제 집행할 거니 그렇게 하시고 여기로 찾아오시지 마세요. 사실 시댁에서는 친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알았지만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알짜배기 부자였어요.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시면서 저희가 결혼할 때쯤 시모가 전세로 살고 계시던 빌라를 매입하셨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을 해주신 시모로 알고 계셨으니 신혼집 마련하느라 시모가 어려우신 줄 알고 5년 정도는 무상으로 집에 거주하시도록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그걸 알고서는 시모는 지금껏 아무런 임대료도 내지 않고 무상거주를 했던 거죠. 이혼을 하고 나서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집을 비우시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시모는 짐도 빼지 않고 그렇다고 집값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살고 계셨나 봐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상한 소문이 동네에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짓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니 다 시모의 입에서 나온 걸 아시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고 마지막 연합장에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냈던 거죠. 당연히 그간 공짜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으니 시모는 돈을 하나도 모으지 않으면서 펑펑 썼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국빈급으로 대접하라는 시댁은 알고 보니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였을 뿐이었죠. 고지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급했던지 남편까지 저에게 전화와서 부탁을 했어요. 진아야, 내가 진짜 이런 부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당신한테 위자료도 주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없어졌고 엄마가 여기저기 막 쓰셨는지 모아둔 돈이 없어서 당장 이사를 갈 수가 없어. 엄마가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연락해서 부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고 굳건하셔가지고 말이야. 네가 좀 부탁드려보면 안 될까?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렇게 자기 집 부자고 잘해준다면서 국빈급으로 대접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부탁을 해? 그리고 이 집 분할하면서 내가 나머지 분할 금액 현금으로 다 주지 않았어? 그건 어디다 두고 돈이 없다고 난리야. 나한테 부탁을 할 거면 양육비라도 똑바로 주면서 얘기해. 밖에서 여자 껴서 술 처먹고 다닐 돈은 있고 얘 양육비 줄 돈은 없니?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엄마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우리 애 아빠 없이 크기도 그렇고 나는 당신이랑도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날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더라고. 어제까지 여자 끼고 놀다가 왜? 갑자기 집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도 잡아야 되겠다 싶어? 더러우니까 꺼져. 너랑 손 한마디도 스치고 싶지 않거든? 그 집에서 이미
당신네 엄마 2년 넘게 무상거주했어. 알기나 해? 그 돈 청구하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시모가 퍼뜨린 소문은 잘난 거 1도 없는 친정에서 딸 하나 시집 보냈다고 사위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것과 시댁에서 해준 집을 이혼하면서 아이 핑계로 독차지했다는 거였죠. 유책 사연은 오히려 저에게 있었는데 남편이 마음이 약해서 다 포기했던 거라고 며느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전사돈을 그대로 살게 놔두겠냐며 헛된 소문을 마구 퍼뜨려 놓았더라고요. 같은 지역이 아니니 소문은 듣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지 여기저기 정말 지독하게도 퍼져 있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매일매일 여자를 바꾸면서 술집을 드나든다고 하더라고요. 양육비는 줄 돈 없으면서 술집에 쓸 돈은 있구나 싶어 어처구니가 없었죠. 부모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시모를 고소하였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시모는 배상을 해야 했고 남편은 그동안 밀렸던 양육비까지 모두 내놓아야 했어요. 빈털터리가 된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들어보니 시골 총구석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하고 사는지 주기적으로 돈 빌려달라 연락 오고 있네요. 뭐 그렇게 국빈급 대접을 하라고 난리였던 집이었으니 알아서 잘 살겠죠 뭐. 저는 지금 아이랑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살고 있어요. 아이도 아빠 빈자리 느낄 틈 없이 행복하게 잘 자라고 저도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다지만 저는 이렇게 돌풍 같은 일들 다 겪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